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고통이 없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행복한 상태. 그래서 적극적인 평화는 모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상태인데 여기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요한 갈퉁이라는 학자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라는 두 가지 평화론을 제기했습니다. 소극적 평화라는 것은 폭력이 없는 거죠. 누구한테 이게 맞아 죽거나 아니면 죽지 않는다고 해도 많이 맞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전쟁 상태죠. 전쟁이나 심한 폭력이 있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도 없는 상태라고 그러는데 제주 사회는 소극적 평화는 이루었죠. 그렇지만 적극적 평화는 이루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극적 평화가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경우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거를 좀 보면 양반 쌍놈 후손 뭐 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진출하는데 제약을 받고 그리고 여자라서 제약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고 여자라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자가 왜 날뛰느냐 뭐 이런 게 다 문화적인 폭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갈퉁이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이런 것도 없는 상태가 진정한 그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뭐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남녀노소가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정의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차별받고 편견을 받는 사람은 정의가 없다,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가 되면 뭐 그 자연스럽게 적극적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 다 편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이 시간에 한번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 내가 누리는 모든 권리를 남도 누려야 된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적극적인 평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무시받고 싶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그 요한 갈퉁이 학자가 이렇게 본 겁니다. 저도 국제 문제 갈등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세미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참석했는데 한 40개국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갈등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럽의 뭐 루마니아 이런 데 가서 보고 거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트랜스니스트리아 뭐 이런 데 다 갈등 그 쪼개져서 계속 그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 원인이 어디 있냐면 다 과거에 있습니다. 근데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때렸다 욕했다 전에 나한테 목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가 나를 움직이지 않게 그러니까 과거가 나를 결정하지 않게 과거의 자기 경험과 지식이 미래를 맞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간 것은 다 버리려고 한번 해보시죠. 지나간 것은 다 없다. 그 부부가 있는데 전에 와이프가 나한테 모욕을 주다 뭐였다 이런 거에 쌓이면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반대로 그 부모, 자식, 형제, 친구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과거는 의미 없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과거를 싹 다 버리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새로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면 인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과거를 버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주가 그 평화의 섬으로 가자고 하고 있는데 잠재적인 위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두가 이런 인식 변화를 하지 않으면 장래에 엄청난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제가 많은 나라를 방문해서 느낀 건데, 지금 제주도가 다문화 가정이 전국 1위입니다. 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교육도 잘 받기가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말도 잘 이게 익숙하게 배우지 못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데, 사람들이 차별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투쟁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울분이 쌓이면 나중엔 무장 투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의 갈등 그 연구를 내가 하면서 보니까 전부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평화의 섬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 애국가에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도전하세요 하는데, 대한 사람이 누가 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충효, 우리 전통 가치, 그다음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고 이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국가 인권이 지켜야 되고 충효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외국 사람 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사람들과 조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때 강한 나라가 되고, 애기 낳아라 하는데 애기 안 낳고 있고 이렇게 되면 소멸국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을 거부하면 장래가 없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어떤 마음으로 받아냐면 사람은 똑같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인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지 말아야 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대하면 이 가치가 지켜진다면 세계 최강국의 대한민국이 되고 그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편협하게 혼혈이고 피부가 다르고 어쩌니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 문을 안 열고 이렇게 되면 나이 든 사람만 있다가 죽어서 대한민국 없어지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결혼해서 애 하나만 낳아야지 둘셋 낳으라고 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태어나는 사람들이 행복 또 이게 고려하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류 보편적인 그 인류애로 봤을 때 지구의 모든 문제는 인구가 너무 늘어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류가 하나라는 마음에서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아기를 낳지 말아야 될 문제가 해결되죠, 평화롭게. 제가 더 할 말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